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늙은 거 자랑이야?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휴, 저 사람 또 사고 쳤네. 나이 들었으면 집에나 있지. 왜 폐지나 주워서. 그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나와서 남의 차를 망가뜨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동네 꼴이 이 모양이야.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입도 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그 시간 그 길을 매일 걷는지. 며칠 뒤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저 폐지를 줍던 노인이 전쟁에서 동료를 살리고 수십 년간 기부를 이어온 진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도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그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비오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죠. 어르신이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해서 리어카에 싣고 골목을 빠져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큰 길 쪽에서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외제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저도 가봤어요. 거기엔 외제차 범퍼와 휀다 쪽이 살짝 긁혀 있었고 어르신은 리어카 앞에서 멈춰서 계셨어요.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감, 이게 차값이 얼마인 줄 알아? 돈 몇 푼 번다고 나와가지고 남이 차 망가뜨리면 어떡해? 돈 몇 푼. 그 말에 다들 눈길을 피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였죠. 어르신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니, 입을 열 기미조차 없었어요. 경찰이 오고 차주는 어르신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이런 사람은 못 나오게 거리 정리부터 좀 해줘야 한다니까요. 지저분하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며칠 후 우리는 모두 어르신이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 어르신이요? 매일 새벽같이 리어카를 끌고 나와요. 폐지 주우러 다니시죠.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옷은 늘 낡고 헝클어져 있고 손톱 끝은 시커멓고 굳은 살이 박혔거든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늘 고개 숙인 채 묵묵히 폐지만 줍고 다니셨으니까요. 박만섭, 올해 72, 남포동 골목어기, 오래된 낡은 빌라에 혼자 산지 10수년. 아침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허름한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리어카를 끌고 나오세요. 동네 사람들이 출근길 무렵이면 이미 그는 시장통 구석진 곳에서 박스더미와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엔 그를 아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물어보죠. 할아버지, 그거 폐지 팔면 얼마 받아요? 우리 아빠는 벤츠 타는데 할아버지는 리어카네. 아이들의 말은 장난이지만 어른들은 더 차갑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저짓하네. 뭐가 그리 아쉬워서. 나라가 노인복지에 신경을 쓴다더니 하나도 못 느끼겠구먼. 차라리 무관심이면 좋겠지만 은근한 경멸이 섞인 시선도 존재하고 언제나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박만섭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늘 그렇듯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폐지를 모으고 분류하고 실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자판기 뒤에 끼어있는 캔을 꺼내시다가 손등이 긁히기도 했고 빗물에 젖은 골판지를 리어카에 실으시면서 옷이 흠뻑 젖어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인도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실 뻔한 순간에도 그분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몇몇 상인들은 조용히 음료수를 하나 내밀기도 했고
작은 박스를 일부러 잘게 접어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모으셨네요, 어르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럴 때면 박만섭 어르신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며 낮은 목소리로 고맙소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조차 듣기 어려운 것이 어르신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혼자셨습니다. 가족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동네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전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을 뿐이죠. 그날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박만섭 어르신은 여느 날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 나오는 중이었지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입니다. 리어카에는 종이박스와 빈캔, 폐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바퀴는 지면에 턱에 걸려 툭툭 튀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언덕을 내려오던 골목어기, 박 어르신의 리어카가 휘청거리며 옆에 지나가던 고급 외제차 한 대의 범퍼와 팬더를 긁고 말았던 겁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성은 순식간에 얼굴을 찡그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뭐 하는 거야?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박 어르신은 고개를 들고 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당신 전 재산을 줘도 이 자동차 못 고쳐. 경찰 불러야겠네. 젊은 남성은 휴대전화를 꺼내들더니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주변 가게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골목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에이, 그냥 넘어가면 되지. 나이 드신 분한테 뭘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비싼 차 타는 사람이 참 너무하네. 누군가는 작게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박 어르신의 등을 슬며시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양쪽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박 어르신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고 해진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만섭, 1953년생. 경찰은 뭔가 확인을 하듯 무전을 주고받더니 젊은 남성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주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큰 다툼은 없는 걸로 보이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냥 두라고요? 이 긁힌걸요? 젊은 남성은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고 경찰은 차분히 다시 말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오히려 과잉 대응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젊은 남성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고 박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리어카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경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제가 잘못했소. 그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누군가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외제차를 긁어 경찰 출동. 사진 속 박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바퀴가 약간 틀어진 리어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글에는 차주의 거친 언행과 경찰이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적혀 있었고 댓글에는 저 어르신 자주 보는데 항상 묵묵히 일하시던 분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해줘야지.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하는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진 한 장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리어카 노인이 외제차를 긁고 욕설을 들었다는 제목은 이내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불러왔습니다. 차주는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았고 노인을 향한 갑질이라는 말까지 붙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상인들 사이에 낮고 조심스러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사람 말이야. 혹시 베트남전 참전 용사 아니었어? 에이, 그게 뭔 말이야? 아니야, 내가 예전에 뉴스에서 본 얼굴 같았어. 훈장받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딱 그 양반이더라고.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만섭 73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무공훈장 수훈자. 심지어 그는 몇몇 군사작전에 참가하며 동료들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미군 측에서도 별도의 감사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만섭 할아버지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오래 일하며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칠애를 싫어했습니다. 돈 자랑을 하지도 번듯한 외제차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박만섭 어르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길거리에 흩뿌려졌던 폐지들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치워버린 뒤였고 긁힌 외제차는 이미 보험사 견적과 법적 조치가 오갔는지 어쩐지 주차된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을 게시판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폐지 수집 중 외제차를 긁은 노인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랍니다.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글의 하단에는 그 외제차 차주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봐도 박 어르신이 마을의 골칫덩어리 양 몰아가는 뉘앙스였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게시판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동네는 조용해졌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의 리어카가 내는 덜컹거림과 거친 숨소리가 없으니 마치 동네의 숨결 하나가 사라진 듯 했지요.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마을 주민센터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이번 공고는 보훈복지과와 재단 공동주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명단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 중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및 기부를 지속한 분들에 대한 특별 포상 대상자입니다. 그 명단 맨 위에 박만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그 양반이?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자 참전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훈장도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건설일과 소규모 건축자재 사업으로 꽤 큰 자산을 이룬 뒤 그걸 임대 수익으로 바꿔 조용히 살아가며 남모르게 베품을 실천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부 내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동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무연고노인 식사 지원, 장애인 복지관 후원, 심지어는 고아원 정기 후원까지.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부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소.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외제차 긁은 일 말이요.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했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겠더이다. 돈 좀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한텐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며칠 뒤 외제차 차주였던 인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건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해당 인물이 실은 수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법망을 피해 실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과거 직원들의 폭로까지 이어졌고 일부 투자 사기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박만섭 어르신이 느꼈을 모멸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함부로 본다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실체를 꿰뚫는 통찰이었던 겁니다. 차주는 결국 대중의 문매 속에서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렸고 지역 방송국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법적 조치는 따로 이어졌고 마을 게시판에 붙었던 그 협박성 쪽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의 현재 근황은 어떤지 아세요? 그날 이후로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만섭 선생님. 그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면 누구나 인사를 건넸고 가게 주인들은 냉수를 한 컵 건네고 어린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네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박 어르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그 침묵 속 따뜻함이 아니었을까요? 박만섭 어르신의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을 때 동네는 잠시 술렁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분이 노란 조끼에 찢어진 밀짚 모자, 손수 끌던 리어카.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동네 복지관 전체 운영 예산의 일부를 매년 기부해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익명으로. 그러자 복지관에서는 작은 감사 현판을 준비했습니다. 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한 후원자 박만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이를 마주했을 땐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런 건 필요 없소. 진짜 필요한 건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사람들 마음이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벽에 그의 이름을 새긴 그 작은 동판은 어르신이 바라지 않아도 끝내 걸렸고 매년 그의 기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그 아래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또 한 번 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학금 말고 청년 귀농 지원에 써주시게. 그 나이에 귀농에 관심이 있으세요? 복지관 직원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죠. 논밭이 텅텅 비고 농촌의 젊은이 얼굴 보기가 어렵지 않소. 나야 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계속 살 사람은 그들이니까. 그 말에 주변에 있던 공무원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내게 주어진 것들. 그냥 나 혼자 쓰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오. 내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 사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소. 말은 짧고 투박했지만 속뜻은 늘 깊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저 선행 이상의 울림이 있었지요. 나는 이제 마지막이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시작이라오. 어느 날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 들면 박 어르신처럼 살고 싶어. 동네 중학생은 장래희망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만섭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고 삶을 위해 버틴 사람이며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박만섭 어르신이 보여준 건 늙음이 아닌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거리에서 리어카를 끄는 누군가를 보신다면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삶이 당신의 눈앞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만섭 어르신처럼 우리 주변의 조용한 영웅들을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